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비시즈 하우징 마켓 2024년에 리바운드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전망이 2024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비시즈 평균 가격, 그러니까 전체 평균 가격이 1밀리언을 넘을 거다. 100만 달러가 넘을 거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BC주 평균 가격 얼마야? 깜짝 놀라긴 했어요, 사실은. 이 보고서는 센트럴 원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일단은 하우징 이제 세일 볼륨, 트레이드하는 거죠. 이제 그럼 판매되는 것들이 작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35%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2021년 거의 미친 시장을 지나서 2022년에 좀 판매량이 확 줄면서 이자가 굉장히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는 뭐 좀 여전히 떨어지긴 했지만 5%를 확 줄었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게 다시 또 뭐 12%또 오를 거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거래량이 14%가 오를 거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고, 2023년 지금 7월이니까 내년에 확실히 반등이 된다는 건데, 올해도 어떤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BC주 집 가격이 2.7%가 평균적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97만 불이에요. 2023년에. 그러니까 올해 BC주 평균 가격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통계 그런 전문 기관에서도 2022년에 BC주 평균 가격이 99만 7천 달러래요. 그래서 맞구나 세상에. 그래서 와, 제가 학창 시절에도 뭐 많이 듣는 얘기, 야 니네는 우리 반의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와, 여기서도 내가 BC주 평균을 깎아먹고 있구나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BC주 저는 이제 밴쿠버시가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밀리언 달러 시티로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평균 가격이, 밴쿠버는 이제 100만 달러 무조건 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BC주 전체가 지금 100만 달러를 2025년에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는 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뭐 콘도까지 총 자산 합하면, 근데 그런 순자산이 안 되겠네요, 또. 그죠? 왜냐면 사채를 썼으니까 100% 거의 뭐 지금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비추로 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결국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집값은 돌아가기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나 막 2017년 집값 돌아간다, 2018년 집값 돌아간다, 이런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이자가 막 오르면서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건 있겠지. 근데 늘 얘기 많이 나왔던 거라, 지금 이게 파퓰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살려고 대기한 사람, 집값 좀 떨어지겠지 대기한 사람들이 집을 조금 사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는 이민자들이 막 오고 있고, 또 부자들이 많아요. 또 BC주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투자하면서 사들어오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분명히 이제 반등이 올 거다. 2025년에는 그래서 확실한 가격 상승이 나와서 BC주 전체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게 뭐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르니까 기분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애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는 그냥 이 정도 집값이 유지되면 좋겠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죠? 너무 비싸지면 또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도 그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터레스트를 좀 포즈했죠. 딱 그랬더니 벌써 가격이 확 상승하기 시작하고 거래량 확 늘었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2024년에는 아무래도 금리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지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위로 올린 건 대단하지만 새로 주택 착공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MLA라는 어떤 뉴스 그럼 모아서 해주는 기관이 부동산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건 큰 것만 보면 됩니다. 프리세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체적으로 2분기 준공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해놓은 건데, 그냥 세일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프리세일 미친 듯이 뭐 지금 BC주에서 발표한 거는 미친 듯이 팔렸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프리세일이.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 아닌데 주변에도 집을 못 사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프리세일이면 적은 돈 들여서 일단 계약하고 그 사이에 또 미친 듯이 또 열심히 저축하고, 그죠? 저축을 보니까 그 집은 인컴 소스가 4명이나 돼요. 자기 벌고 남편 벌고 딸 벌고 아들 벌고. 근데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반지하 살아서 위 소음, 층간 소음, 그리고 반지하고 집은 되게 좋은데 반지하라서 세탁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식구 세탁을 매번 주말마다 그 가방에 매가지고 또 그 런더리 하는 데 있잖아요. 코인 런더리 하는 데 가서 그 하는데 또 1시간 뭐 2시간 걸리잖아요. 또 또 세탁 드라이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죠? 주변 뭐 돈다고 하긴 하지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 순간이, 그죠? 우리 헐리우드 무비 보면 맨날 그 코인 세탁기 이상한 애들 헤드폰 끼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거기 사건 사고 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그 남이 쓰는 세탁기도 같이 써야 되고. 나는 상관없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좀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줬죠. 프리세일 사라. 근데 프리세일에 대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 지식이 없더라고요, 정말. 미민 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남편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컴이 4개면 그리고 첫 집이면 꼭 20% 30%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10% 내서 온 내 가족이 똘똘 뭉쳐야죠. 그 와중에 또 딸은 공부를 또 잘해서 간호사가 돼서 RN 된 것 같아요. 돼서 지긋지긋 할 거잖아요. 그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절대 나가게 하지 마라. 무릎 꿇고 울면서 나가지 못 나가게 해라. 집 살 때까지 제발 얘기했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도 돼요. 그 딸도 여기 와서 이민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간호사가 됐는데 거기서 반지하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뭐 층간소음이며 또 빨래해야 되고 그 또 집안 식구들이랑 젊은 나이인데 집안 식구들이랑 사는 것도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날 나이잖아요, 그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나가 살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잘 되기 생각하고 어쨌든 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데 프로젝트가 지금 무려 31%나 떨어졌어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리고 프리세일 유닛도 지금 떨어진 왜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가 런칭이 지금 확 줄었다. 엄청나게 줄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런칭 자체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콘크리트, 이게 하이라이즈가 사실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려 34%나 줄었어요. 그리고 우드 프레임, 로우라이즈 콘도도 무려 거의 40%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타운홈도 무려 61.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 줄었는데 콘크리트가 그나마 좀 덜 줄었네. 그러니 할때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나야 돼. 사람들 말하는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참 경기가, 근데 경기는 근데 또 침체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그래프가 제 얼굴에 가리시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보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023년 6월 달에는 1.4%, 5월 달에는 1.6% GDP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어도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1.6%에서 1.4%또 줄었어요. 물론 아주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연히 꺾이는 게 보이죠. 팬데믹 직후에 부양해서 엄청 올렸다가 이게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팬데믹 전까지도 안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고서에서도 말하기를,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건데,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 될 것 같다. 경착륙까지 되지 않을 것 같고, 집값도 그래서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이긴 하고, 작년에 비해서 이게 2023년에 많이 회복되고 또 2025년에 많이 회복이 돼서 결국은 BC주는 100만 달러 주택 시대가 열린다. 그때 되면 제가 사는 집도 100만 달러가 넘기를
또 소원을 해보긴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늘 올라서 기분이 좋고 올라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인구 증가, 그리고 건설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건설회사 자체도 돈이 많지 않죠. 이 사람들도 론을 받아야 되는데, 모기지를 받아서 건축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는 많은데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수요는 여전하거나 더 올라가는데 공급이 어쨌든 줄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하나의 변수는 경기는 확실히 침체하고 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 자료 볼까요? 보면 이제 트렌드가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트렌드가 어쨌든 이게 평균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빌로우 트렌드다. 확실히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도 변수긴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경기는 떨어져도 인구는 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달려드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제목대로 보시면 홈세일즈가 거래량이죠. 400% 가까이 증가한 캐나디안 도시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니까 3배 이상 증가가 가까이 됐으니까 3배 이상이 거래량이 일어난 거죠. 아마 거기는 부동산 가격도 아마 굉장히 상승하지 않았을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도시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3년 시장이 어땠는지를 뭐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2월달 이후에 지금 마켓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왜 인터레스트가 이제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올 초에 이제 인터레스트가 홀드가 됐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 될 거다. 금리도 이제 아마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스 투 먼스는 이제 5월 달, 6월 달에는 거래량이 1.5% 전국적으로 증가가 됐다. 근데 어떤 도시는 무려 400%가 엄청난 증가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가격도 무려 19%. 뭐 이 정도면 당연하지 않나요? 뭐 거래가 40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가격도 20% 정도 껑충 뛴 이런 프렌즈드 마켓이 있었다. 미친 시장이 있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자, 근데 전국적으로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전국적으로도 무려 평균이 올해 2월 달부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139.62%나 거래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100%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는 너무 대단한 얘기인데, 뭐 23개시 정도를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무려 400% 가까이 증가된 도시는 걸프라는 곳입니다. 온타리오 주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387.38%. 네, 걸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토론토 미시사가와 그리고 키치너라는 도시 사이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해밀턴, 뭐 키치너 있고 브램턴 이제 있는 뭐 좀 큰 도시들은 대략 알고 있었는데 여기 걸프는 사이에 이제 껴 있는 도시더라고요. 뭐 메이저 도로에 옆에 이제 껴 있고,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여기서 아마 거래량이 폭발이 갑자기 있었다는 건 뭐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큰 대도시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몰리고 개발이 되는데, 여기 아마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밴쿠버로 따지면 이 뭐 서리의 랭리와 아버츠폴드 중심으로 개발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더그로브 이런 데가 갑자기 꽝 폭발하는, 뭐 아니면 아더딘 이런 데가 갑자기 꽝 폭발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장이 근처에 생긴다든지, 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어떤 변수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작은 도시에 갑자기 400% 이상 가까이 증가가 있었고요. 또 무려 여기 또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요. 뭐 엄청난 또 변화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 2등은 아까
366.67%가 폭발하고요. 폭발이죠. 그는 노스베이라는 곳입니다. 노스베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노스베이는 또 요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시예요. 여기도 어떻게 여기는 이제 토론토랑 굉장히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죠? 발이라는 곳도 꽤 멀고. 근데 어쨌든 여기도 노스베이에 갑자기 거의 뭐 여기도 거의 400% 가까이 366%면 반올림 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갑자기 뭐 거의 폭발하는 어떤 거리량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기에 뭐 갑자기 직장이 많이 생긴다, 교통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기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었는데 거의 못지 않습니다. 거의 대도심권도 볼까요 한번? 프레이저밸리 같은 경우도 거리량이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214.46%, 거리량이 200%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근데 그레이트 토론토, 이 사실은 뭐 엄청난 대도시이기 때문에 웬간히 팔려서는 거리에 크게 안 잡힐 텐데 여기도 무려 141.92%, 캘거리도 162.38%,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퀘벡도 42%나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량도 막 대도시권이 막 100%, 200%막 올랐고요. 그 가격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랍다고 몇 번 얘기는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자도 계속 올라왔었고 사실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홀드된 것 뿐이고 앞으로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눈앞에 경기 침체가 눈앞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정도로 어떤 뭐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민자도 들어오고. 근데 수요가 높아졌고 공급은 이제 떨어진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자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원래 떨어진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많이 들어온 시장이지 않았나, 뭐 그런 예상은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좀 핫했던 마켓, 그리고 블루가 그나마 좀 이제 뭐 좀 아니네요. 그것도 꼭 그거 아니네요. 주별로 나눠놨나 보다.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노스베이는 366%, 잘 보이진 않죠, 이거죠? 걸프는 뭐 387.36%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빅토리아도 156%, 그레이드로 밴쿠버도 무려 190% 증가했네요. 프레이저밸리도 214%인데 요게 못지않게 대도시권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보면 뭐 여기 토론토도 141%, 헬리팩스도 186%.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뭐 거의 전국적으로 거리량이 올 초부터 뭐 기본적으로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을 하니까 당연히 프라이스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좀 올려볼까요? 캐나다 전체적으로 139.62%가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 거래 이제 프라이스도 7.89%, 10% 가까이 증가했다. 가격이 올라갔다. 꽤 많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1%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가격이 지금 BC주도 지금 평균 가격이 $1 밀리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밀리언에 접근한다 그러면 1%만 올랐다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만 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7.89% 8% 올랐다? 그럼 8만 불이 오른 거예요. 그 평균이니까 어떤 데는 분명히 1억 이상 오른 데도 많이 있겠죠. 그죠? 떨어진 데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가격도 나와 있는데, 프레이저밸리도 무려 10.82%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에버리지 홈 프라이스가 프레이저밸리도 $1 밀리언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올라갔다, 1억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레이트 밴쿠버 같은 경우도 밀리언, 여기가 에버리지 가격이 1.2 밀리언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도 7.91% 올랐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캘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에버리지 홈 프라이스가 54만 8천 불인데 여기도 무려 8.34%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레이트 토론토도 9.41이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이 결국 많아야 되는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 연방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당 보수당이 충돌했다고 나오는데,
연방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들 각 시들이 이제 충돌했다고 나왔어요. 트루도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택 공급 및 가격 상승 문제는 전적으로 각 주 정부 산하 지역 정부에 있다. 연방 정부는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굉장히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보수당인 얘기했어요. 트루도 총리의 발언은 우스운 일이다. 지난 8년간 정부 최고 책임자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있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어떤 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정부도 시장의 가격을 잡은 정부가 있나요? 공산당이 아닌 이상 공산당 아닌 이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부가 잘했는지 잘못했다 얘기는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이자는 올랐는데 계속 이자를 올리다 보니까 이러면 다들 예상한 게 저도 그렇고 많은 기사와 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이 그러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자는 올랐고 실업자가 많이 생산되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 2월 달부터 갑자기 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세고 돌아서 버리니까 건설 계획이 철회되기 시작하고 주택시장의 신축 주택 공급률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고 집을 안 사니까 집을 팔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집을 못 져. 거기다가 이자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얘네들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고 집을 못 지게 되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급이 떨어지고 그러다 인구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는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집 가격이 밀어 올리게 된 거죠. 그죠? 야,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야, 쉽지 않다.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이게 결국은 그냥 막 무차별 공급, 무제한 공급이 그것만이 답이라는 생각. 이자가 오르든 떨어지든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예전에 제가 캘거리 살 때 집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겪었는데 그때 캘거리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볼 때 경기 침체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때 캘거리 공급이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 침체까지 와버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택 그 폭락이 났었죠 한번. 근데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근본 트리거는 무차별 공급, 무제한 공급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주택 공급을 정말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하려면 중앙 정부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막 뭐 그 뭐죠? 서울 밑에 있었던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질 때처럼 중앙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사람 막 이사하게 시키고 막 해야 되는 캐나다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차별 공급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앞으로 좀 잡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네, 또 이상으로 살펴본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지역별로도 어떤 400% 갑자기 어떤 미친 시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리고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 살펴본 또 대략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